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정비구역에서 해진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추진이 좀 가능할 만한 지역들을 좀 추려서 정리하는 시간을 준비했고요. 이 지역들이 과연 진짜 재추진이 다시 가능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지역이 뭐 지주택이 들어왔거나 뭐 재개발할 수 없을 만한 뭐 장애 요소가 있는지, 그러니까 언론이나 포털 사이트나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없는 현장의 이런 분위기들을 제가 좀 정리해서 일주일에 한 3개 구역씩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브리핑하는 시간을 준비했으니까 좀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적은 돈을 쓰던 큰 돈을 쓰던 재개발 투자가 어떻게 보면 수익성 면에서는 가장 큰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요건도 안 따지고 그냥 묻지마 투자하면 큰 낭패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디테일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그 신정 뉴타운 1-5 구역이 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그냥 신정 5구역으로 신정 뉴타운 5구역으로 검색하셔도 어느 정도 자료를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이 서남권에 위치한 이 양천구 신정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자, 서남권에 뭐 영등포도 있고, 뭐 강서구도 있고, 양천구, 뭐 구로구 다양하게 여러 개 그 자치구들이 밀집해 있는데, 이 중에서 학군이 가장 강세인 지역이 이 양천구가 되겠습니다. 이 양천구 목동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 88 올림픽 재원 마련을 위해서 택지 개발이 됐던 이 신시가지 아파트 택지 개발 사업인데요. 지금은 건축 연도가 다 3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통해서 재건축이 움직임이 있죠.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 현 정권에서는 좀 방해 요소가 됐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전진단 요건들도 조금씩 풀어주면서 좀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긴 했지만 어쨌든 재건축은 좀 숨통이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파트가 구축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좀 저평가되어 있던 이 신정 뉴타운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새 아파트가 다 입주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신정 내거리역 좌측에 위치한 이 신정 뉴타운의 빈 공간들이 보이는데, 일부 지역은 뭐 재추진해서 지금 관리 처분 단계까지 왔고 사업 시행 인가를 준비 중이고, 그 부분에서 제일 늦은 게 신정 뉴타운 1-5 구역이 되겠습니다. 자, 왜 해지됐고 왜 늦냐 보면은 지적도를 열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땅의 색깔을 보면 다른 그 레미안이나 호반 썸밋과는 좀 다르죠. 바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종이면은 층수가 좀 제한이 되어 있죠. 원래 7층 이하인데 그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 몇 층까지 재개발이 가능할지에 관한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이 올해 10월 달에 수립 예정이니까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좀 풀어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어쨌든 이 신정 뉴타운 1-5 구역도 지금 권리 산정일이 나왔죠. 4월 8일자로 권리 산정일이 나왔고, 대략적인 그 권리가액도 어느 정도 지금 브리핑을 통해서 주민분들에게 다 고시 공고가 갔고 권리 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 사업에 레이스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평당가가, 그러니까 실투자가 조금 들어가고 좀 매입할 수 있는 그 연립 같은 것들이 평당가가 6천만 원 정도로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재개발 이슈가 없으면 평당은 2천 받을까 말까 하는 건데, 4천만 원 정도가 평당가가 지금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투자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평당가가 뭐 5천 중반에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감에 따라서 평당 가치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향후에 몇 세대가 건립되고 조합원 분양가가 정확하게 얼마 나오는지 이런 그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평당가가 올랐냐면요. 지금 이 레미안 아파트가 올해 2월에 입주했는데 30평 기준으로 지금 17억에 매물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베이스가 돼서 지금 대략적으로 지자체에서 나눠준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봤을 때 평당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좀 오래 보고 투자하시면은 이미 이제 지구 지정 단계까지 간 상황이니까 좀 길게 내다보고 투자하시면 해지됐던 지역이 재추진에 다시 들어간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 신정 뉴타운 1-5 구역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목동이 재건축이 일어나게 되면 또 파급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좀 오래 보고 길게 봐도 괜찮은 지역이고, 국회대로가 지금 여의도까지 들어가는 게 지하로 들렸죠.
지하로 뚫렸죠. 그래서 상당부에는 지금 또 이제 공원화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겠고, 목동역을 중심으로 뭐 경전철 사업이나 다양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신장 뉴타운 1-5구역이 해지된 지역에서 다시 추진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투자를 계획 중인 분이시라면 좀 소자본 갖고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신장 뉴타운 1-5구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장충동 2가 112번지일 때가 되겠습니다. 검색은 장충동 2가 112번지나 장충 3구역으로 해보시면 나올 텐데요. 자, 지도 통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이것도 이제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역 바로 하단부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역이 지금 현재 GTX B라인이 그 용산에서 동대문 역사 찍고 청량리로 넘어가는 게 서울시의 추천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죠. 자, 왕십리역에 C구역이 유치되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 GTX C 라인은 공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GTX B에서 지금 이제 누락이 돼 있던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역이 뚫리게 되면 정말 서울시 어디를 연결할 수 있는 이 광역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추적인 핵심 지역이 된다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 지역은 지금 재개발이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2013년도에 해제가 되는데요. 자, 노후도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 동대문 역사공원역 하단부에 소재를 하고 있고, 이 해지된 지형도를 보시게 되면 하단부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후도를 살펴보게 되면 50년 넘은 건축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노후도는 거의 90%에 육박하는데, 아무래도 도심권에 소재를 하고 있다는 게 뭐 장점이면 장점이지만 또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지역 편집도를 통해서 보면 여긴 주거지역이에요. 자, 근데 현재 거리뷰로 이 지역의 인사이드를 한번 보시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지역이지만 상업용도로 쓰고 있는 이 부동산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생이나 상가 비율이 더 높습니다. 어쨌든 땅은 주거지역인데 도심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린생활 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땅이 많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이 재개발을 하려면요, 바로 왼쪽 편에 보면 이제 표본이 있는데, 세운상가처럼 전체가 상업지역이어서 어떤 이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포함해서 뭐 판매시설이나 뭐 비주거용 부동산을 뭐 배정받을 수 있는 이런 수익성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런 수익성 개선이 어려운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그동안 해지됐음에도 오랫동안 뭐 재개발에 대한 움직임도 전혀 없는 거거든요. 반대로 땅이 상업지역이었으면 세운상가 재정비 촉진지구 마냥 뭐 아파트 한 채도 받고 뭐 판매시설도 하나 받고 뭐 오피스텔도 받고 이렇게 조합원들의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이 보상 절차가 진행이 될 텐데,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아직도 재개발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해지된 지역이긴 하지만 올해 11월 공모로 접수한다고 했을 때 사실 현실적인 가능성이 좀 낮은 지역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 재추진하기 어려운 좀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마장역세권 하단부에 소재하고 있는 마장 2구역이 되겠습니다. 마장 2구역의 구역도가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제대로 살펴보면요, 그 마장역세권 바로 하단부에 위치한 3.3헥타르 정도의 33,000제곱미터죠. 소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노후도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뭐 빈 땅인 것도 있고 50년 넘은 건축물들이 질비합니다. 그래서 역세권이면서 좌로는 왕십리역이 있죠. GTX C 뚫리고 우로는 뭐 답심리, 전동 답심 뉴타운, 또 바로 상단부에는 또 이제 청량리역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입지가 전혀 부족한 게 없는데, 자, 이 주변에 인접된 지역의 호재에 맞춰서 이 세림 아파트 재건축도 많이 올랐죠. 근데 마장 2구역이 왜 아직도 해지되고 나서 지금까지 재개발을 추진 못하고 있냐면, 각자 놀고 있습니다. 해지된 지역들이 하나로 응집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각자 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마장역 하단부에 위치한 이 미성빌라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동이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따로 개발을 하고요. 또 상단부에는 그 명성연립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따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마장역 하단부에 있는 이 마장동 790에 14, 15 요 필지들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790에 5번지, 6번지, 15번지, 4번지 토지 소유자가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 지금 등기부등본 띄워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효성중공업이 소지하고 있는데요. 이 마장 역세권은 이 마장 2구역은 역세권을 끼고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형 재개발이나 도시정비형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서 토지 종상형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각 따로 놀기 때문에 이 지역에 투자를 지금 미리 조금 하신다 하시면 크게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무산되거나 그냥 개별적으로 가다 보면 재개발을 바라보고 투자한 거지만 좀 재개발을 접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손실까지도 우려해봐야 되는 케이스 바이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효성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는 도시정비형 지구단위 개발 사업으로 뭐 준주거나 상업지로 종상형을 통해서 주상복합이 또 개발될 수 있고, 위아래로 명상과 미성에서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또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들이 크게 개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물론 이 구역이 재개발하게 되면 엄청 좀 높은 뭐 30평 기준으로 17, 18억은 호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이런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따로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자본이나 좀 재개발을 좀 돈을 좀 덜 쓰고 좀 먼저 하고 싶으신 분들이 해지 지역을 좀 많이 보시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투자 원금이 손실될 수도 있고 오래 묵어놔도 재개발이 좀 되기 어려운 이런 개별적인 필지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요, 오늘은 뭐 장충동이나 그 신정기타운 1-5구역이나 마장동 2구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해지된 지역이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아서 이거 일일이 다 추려서 올리긴 좀 제한되니까 3개씩 앞으로도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재개발을 먼저 투자하셔야 돈을 적게 쓰는 건 맞지만 이런 디테일을 놓치고 투자하시면 말짱 도루묵 된다. 그래서 이런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좀 내가 가진 자본이 소자본이라 좀 선점 투자를 해야 좀 이 지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보가 좀 부족하시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효성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도 왜 알고 있냐면 이게 땅이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가 해서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땅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개별적으로 또 개발될 땅이니까 이 지역을 좀 투자하기에는 조금 우려사항이 있다. 이런 부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지루했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